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더하며 오랜 역사의 흔적을 생생하게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문을 연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 옛 광주 사람들의 숨결을 전하는 김호성 관장이 오늘 만나볼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광주 역사를 시민들께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김호성 관장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광주의 발자취를 알리고 싶다는데요. 광주가 지나온 세월의 터널을 소개하며 광주다움으로 내일의 경쟁력을 만드는 사람, 김호성 관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의 길목에 마주한 푸른 실록을 따라 길을 나선 곳, 광주 북구에 자리한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오늘의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호성 관장님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박물관이 새롭게 확 바뀌었다면서요? 예, 확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동안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예, 네. 많이 볼거리도 바뀌었고 좋습니다. 예. 예. 어디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예, 가시죠. 저쪽으로 일단. 바로요? 예. 예. 지난 5월 27일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3년간 낡은 박물관을 수리하며 기존의 민속 전시실도 개편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남도의 민속 문화와 근대 역사를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호성 관장과의 대화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와, 뒤에 딱 걷어 보이고 멋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이제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서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예. 이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박물관이 1987년도 이곳에 중해공원에 이전해 와가지고 33년간 우리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했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 역사의 숨결을 더해가지고 다시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으로 재개관했습니다. 네. 네. 근데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박물관이 부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 역사박물관의 설립이 매우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민속박물관에 새롭게 광주 근대 역사 콘텐츠를 포함한 박물관 건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그 민속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은 그렇게 변화되는 전시 내용을 대표할 수 없기에 네. 저희들이 명칭위원회를 꾸렸고 또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라는 그 멋진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참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 네. 강주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박물관을 재개관하면서 가장 좀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콘텐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의 생활사를 그렸던 민속 위주의 박물관에서 네. 우리 광주 정의로운 고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정의로운 부분을 보강하는, 예를 들어서 한말이라든가 임난 의병에서부터 학생 독립운동, 요즘 최근에 뭐 3.15, 4.19, 5.18까지 그 민주화 운동을 함께 이렇게 담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곳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광주 근현대 역사를 기존에 못 봤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광주를 찾는 분들은 꼭 역사민속박물관을 방문 꼭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광주의 의향 광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근데 2층에 예. 주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가서 봐볼까요? 예, 그러시죠. 예. 이곳은 선조들의 생활을 살펴보던 민속박물관에서 한 발 나아가 광주의 정의로움을 알릴 수 있는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대중이 잘 몰랐던 광주의 근현대사를 보다 가깝게 접하며 의향 광주의 속사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번엔 김호성 관장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여기는 신창동 그 외결 마을이라고 네. 그 전투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우리 광주에서도 이렇게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말 의병 활동 사항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저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네, 저희들 지나온 역사 속에서 광주의 사람들은 늘 올바른 정의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각종 전시품들과 설명을 토대로 당시 치열했던 민중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광주의 의향 정신은 오늘날 역사라는 이름으로 남아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의 중요한 주제로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광주 읍성의 풍경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이야기 나눠볼까요? 광상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저는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예, 그러시죠. 지금은 다 없어지고 일제시대에 다 없어졌던 곳인데 예, 광주 목에 목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광상관이라고 객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조 시대에 이제 과거 시험도 치르고 그랬는데 지금의 무등극장 그 자리입니다. 예. 그 나주 가면 그 금성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성관도 나주 목으로서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듯이 여기도 광상관이 광주 목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내라고 했던 그 무등극장, 예. 거기 이런 광상관이 딱 있으면 좀 너무 멋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도 완전히 그가 광주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도 지금도 그 무등극장 자리가 지금 최고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2층에 자리한 광주 근대 역사실에서는 사라져버린 광주의 옛 모습도 되돌아볼 수 있는데요. 다채로운 콘텐츠를 활용해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며 광상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광주 읍성을 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광주에서 딱 이렇게 전시가 딱 되어 있으니까. 오. 여기에 보면 또 우리 광주의 생활상이 정의로운 광주의 그런 생활상, 의향 이런 부분들이 쫙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히 보면 다 깃들여 있습니다. 네. 이제 2층에 와서도 딱 보니까 좀 바뀐 게 눈에 보이는데 박물관에 와서 꼭 보고 가야 될 컨텐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 박물관에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특히 그 1층 남도 민속실에 오시면 화려한 상여가 아마 금세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지만 그 천천히 볼수록 그 아름다움에 빠지고 이렇게 맙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 그 전통문화재 제4호인데 강진 김해김 씨가 상여로 장례식에서 이렇게 쓰였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을 그려 넣었던 옛 사람들의 삶을 지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층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광주 근대 역사를 구성을 해놓은 부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옛날 광주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광주 읍성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일제 강점기가 또 그런 공간이 충장로로 이렇게 바뀌고 또 해방 이후에는 금남로로 이렇게 발전해 가며 일어났던 그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 관람객들이 광주 도시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오시면 충분히 느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바로 앞에 이렇게 광주 읍성도 뭐 영상으로도 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개관을 했으니까 뭐 앞으로 준비 중인, 기획 중인 전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 5.18 40주 마전에서 5월 파노라마전이 지금 기획전이 전시 중에 있고 네네. 올 하반기에가 광주 상수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되던 해입니다, 올해가. 와.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 9월경에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올해 유물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저희들이 구입비를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입한 유물 중에 희소성이나 가치 면에서 좀 있던 그런 뛰어난 자료들을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사전에 이렇게 공개하는 신소장품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 하면 참 재밌겠는데요. 아마 너무 그 옛날 우리들이 그 평상시에 알았던 그 갖고 있었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 네. 너무 좀 좋습니다, 일단.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박물관 대학 같은 경우도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기관 명칭이 이렇게 변경된 만큼 이렇게 지역의 전통 문화를 넘어 해의 역사, 그 중에서도 고대 이렇게 서양 전쟁사를 저희 박물관 대학에서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저 박물관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저도 한번 열리면 공부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마 그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모집하고 나면 네. 하루면 다 차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픈할 때 바로 첫 번째로 클릭을 해주시죠. 아마 기다리셔서 클릭을 하시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각의 사건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광주 도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김호성 관장은 광주가 품고 있는 유구한 세월의 이야기를 매개체로 대중에게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 이제 새롭게 탄생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박물관은 어떤 곳이다, 뭐 이런 곳이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개편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의양 광주로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난이라든가 한말 의병운동, 또 일제강점기 시대 학생 독립운동, 가깝게는 5.18 등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나라의 위기 때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의로움을 실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전시를 통해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스스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러한 정의로운 광주 역사를 시민들께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오시는 분들이 광주 정신에 대해서 더 느끼고 가실 것 같은데, 찾는 분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좀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이름이 바꿨다고 해서 우리 박물관이 가진 그 민속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기능을 추진할 것이고, 또 아이들과 가족들과 주말이면 언제나 나들이 오시고, 더불어 전시 공간도 이렇게 가볍게 둘러보시며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네. 또 그 뿌듯한 우리 광주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관한 박물관 관장으로서 소감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제 관람객들이 유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봐주시고, 또 설명문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 보실 때마다 그간의 전시를 준비했었던 고생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익생활을 이곳 박물관을 새롭게 오픈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한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과장님 앞으로 뭐 계획이나 목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광주 역사 공간 조성이라는 목표를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에 숨겨진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 특히 의향 도시로서 정의로운 광주, 우리 광주만의 정신을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려서 깊이 있는 역사를 가진 정의로운 도시, 광주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네. 과장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집 앞이니까 좀 더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주 오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랜 역사에 기대어 문화가 약동하는 광주를 만들며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알려가는 사람. 김호성 관장이 나아갈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기 정의로운 광주 역사를 알리는 사람 김오성이 있수다.